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분양가 중개 시즌3 69화고요. 공고 전 영상입니다. 조만간 공고가 뜰 텐데 상당히 핫할 만한 문지라고 봅니다. 하늘도시 디에트르 라메르입니다. 라메르라고 하는 건요,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프랑스어 정관사라, 영어로 치면 더죠. 관사에다가 바다를 타는 메르가 결합된 말, 영어로 치면 더 씨, 바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원래 이 디에트르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가 프랑스어에서 왔어요. 에트르라고 하는 게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고, 디에트라면 나의 존재 가치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라메르라고 이번에 붙은 거는 바다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영종 하늘도시에 들어가는데 상당히 오래 기다렸던 단지죠. 사전 청약이 있었던 단지입니다. 22년에 있었는데 딱 위치 보시면 이번에 3연륙교 이제 한두 달 남았죠. 개통되는데 개통됐을 때 가장 좋은 입지 중산동에 들어가고, 더군다나 좀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조망도 상당히 좋아요. 바다 바로 앞에 들어가는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 특별구역이라 해서 3, 4구역이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딱 보셔도 주변에 녹지, 공원이라든가 중산, 중심 상가도 도보권에 있어요. 학교들도 도보권에 다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단지입니다. 디에트르는 많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작년, 재작년 봤을 때 시공사 순위가 10위권 초반대까지 갔던 대박건설입니다. 최근에 특히나 수도권에서 상당히 좋은 입지들의 단지들이 많이 들어갔고 다 성공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의왕시청역에 들어간 SK 바로 전에 디에트르 고천지구가 들어갔는데 상당한 차이를 갖다 보게 됐죠. 이번에 SK가 엄청 비싸게 나와서 상당히 아파트 잘 만드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다른 것보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과 라메르, 하늘도시잖아요. 거기에 바다라는 뜻의 라메르가 들어가는데 얘는 영종 하늘도시에서 대장단지가 되는 거는 당연히 확정이고, 인천에 있는 송도나 청라, 검단에 있는 상당수의 단지들을 위협하는 단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투자 수익은 물론이고 여러 측면에서 좋은 단지 이렇게 봅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일단 하이엔드 랜드마크가 될 7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단순히 랜드마크가 아니라 하이엔드급으로 만들어집니다. 구성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면은 비싸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역설적이지만 가성비 있는 하이엔드. 원래 하이엔드면은 가성비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얘는 들어가는 시기라든가 이런 게 잘 맞아떨어져서 하이엔드인데 가성비가 있는 단지가 됐습니다. 이건 수분양자 입장에선 너무 좋은 거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프랑스어로 1이라는 뜻입니다. 7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커뮤니티와 주차입니다. 일단 보통 하이엔드 기준을 갖다 따지시는데 대장급 단지와 하이엔드급 단지는 조금 달라요. 대장단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역대 신평초를 갖추면은 그 지역의 대장단지, 흔히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돼요. 브랜드, 역세권, 대단지, 신축, 평지, 초품화죠. 근데 그런 랜드마크급들이 다 하이엔드인 건 아니잖아요. 하이엔드에는 다른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딴 게 아니라 주커라고 제가 부르는데 주차와 커뮤니티입니다. 즉 송도라든가 청라라든가 검단에 랜드마크라고 부를 수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검단 같은 경우는 호우금 다 아실 거고, 청라에도 그런 단지들이 있고, 송도국제도시에도 인천대 입구역에 랜드마크급 단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지들이 모두가 하이엔드급은 아니잖아요. 즉 일반 단지인데 입지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랜드마크는 될 수 있는데 하이엔드면서 랜드마크인 경우는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하늘도시의 랜드마크이자 하이엔드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하이엔드로서의 조건이 주차 커뮤니티입니다. 일단 커뮤니티, 수영장, 사우나, 카페라고 제가 적어놨고 주차는 1.9대 1입니다. 그럼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 그랜드 오픈은 안 했는데 떠 있습니다. 커뮤니티 들어가 보시면 일단 수영장이 들어가 주죠. 온수풀과 유아풀 다 갖춘 제대로 된 수영장이 들어가 주고요. 사우나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에 피트니스 클럽에 GX룸 따로 들어가는 게 요즘 트렌드잖아요. 그거 다 갖춰줬고 가운데 썬큰 구조기도 합니다. 썬큰 구조기 때문에 채광이 좋죠. 보통 지하에 설치됐을 때 이런 썬큰이 없으면 운동하면서 화면만 봐야 되죠. 근데 얘는 썬큰 구조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라운지도 그렇고 피트니스도 그렇고 자연 채광을 받으면서 운동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밑에도 뭐 당연히 골프장 들어가 주고요. 라운지뿐만 아니라 옆에 키즈룸과 더불어서 카페 들어가 줍니다.
카페는 생각보다 활용도가 크죠. 아무래도 입주민들한테는 음료를 갖다가 싸게 제공할 수도 있는 데다가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이런 카페,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장을 좋아해서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작은 도서관과 독서실도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수영장하고 사우나, 카페로 딱 대표되는데 하이엔드급에 맞는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차도 1.9대 1입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을 거죠. 하나씩 보면요. 일단 커뮤니티는 고급 단지, 즉 하이엔드급의 기준점이에요. 랜드마크는 입지에 따라서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차를 갖추지 않아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이엔드는 다르죠. 거기에 커뮤니티가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런 커뮤니티가 그냥 막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잘 아시겠지만 운영이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억 언더단지, 즉 분양가든 시세든 5억 언더단지에서는 이런 고급 커뮤니티, 즉 수영장이라든가 사우나, 카페 같은 것이 운영이 되게 힘듭니다. 카페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카페를 운영하려면 거기 직원이 적어도 한두 명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월급도 지출돼야 되는 거고 수영장 물도 계속 소독하거나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고 사우나 운영하려면 계속 온수를 공급해야 되죠. 이런 것 때문에 5억 언더단지들은 고급 커뮤니티 운영에 난조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급 커뮤니티는 거주자의 경제 수준이 일정 정도는 돼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도권 분양단지라든가 기축단지들의 커뮤니티를 어쩔 수 없이 봐야 되잖아요. 분양가 중개 같은 거 하려면. 보면은 대략 시세 기준으로 7, 8억 선은 돼야지 운영이 가능해요. 대표적인 게 한강 메트로자입니다. 얼마 전에 풍무역세권 삼형제 드라마를 설명드리면서 좋은 단지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게 한강 메트로자의 2단지였거든요. 걔가 수영장을 갖추고 있어요. 걔 시세가 7억에서 8억대, 정보점은 물론 더 높았습니다.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운영이 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어느 단지라고 정확히 언급을 하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 영종 같은 경우에 기존에 사우나들이 들어간 단지는 있어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브랜드에서 2단지 정도에 들어가 있던 걸로 알고 있고 사우나는 그래도 들어간 단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쯤에 운영을 갖다가 중단한 단지도 있습니다. 사우나를. 왜냐하면 이런 운영 자체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운영비라든 그런 거 봤을 때. 근데 이 디에트로 같은 경우에는 시세 형성 시작점 자체가 얘보다는 높을 거예요. 그런 게 가능한 단지고 그런 구성을 갖췄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고급 커뮤니티가 운영될 수 있는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종 하늘도시 내에 수영장이 구비된 단지도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두 개 정도 단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면서 이런 커뮤니티 시설을 다 갖추고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랜드마크, 영종 하늘도시의 대장 단지로서의 역할은 물론이고 하이엔드급 단지로서의 역할도 주도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걸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런 고급 커뮤니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나 분양가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넣어주는 것 자체에도 건축비가 들잖아요. 적절한 시세에 팔릴 수 있는 단지여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뒤에 시세 형성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될 수 있는 단지다. 즉 영종은 물론이고 인천 전체에서도 이런 수영장이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를 갖춘 단지는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들어간 CTOCL 쪽도 수영장은 다 없잖아요. 레미안도 수영장은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비하면 얘는 인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하이엔드급으로 들어가주는 몇 개 안 되는 단지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주차인데요. 이거는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실거주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체감도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녁에 일 끝나고 겨우 집에 도착했는데 주차할 데가 없으면 사람 정말 힘듭니다. 더구나 늦게 퇴근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 주차하려고 뺑뺑 돌린다거나 이중 주차를 시켰다가 아침에 빼줘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매일매일 겪게 되는데 얘는 1.9대입니다. 거의 2대1에 가까워요. 이거는 사실은 디에트르의 특징이에요. 디에트르 단지들 제가 최근 2년 동안 상당히 많이 다뤘는데 보통 디에트르는 위치라든가 분양가 이런 거 고려했을 때 못 넣어주는 단지도 1.5대1 이상 가는 데가 이 디에트르인데 얘는 하이엔드급이잖아요. 1.9대로 나왔습니다.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인 찬스로 자주 가보는 데가 반포 아리파 아크로 리버파크인데 여기가 주차 대수가 1.84대 1입니다. 반포잖아요. 당연히 차들이 많아요. 세대당. 근데 얘가 1.84대인데 제가 평일 낮, 평일 저녁, 주말, 낮, 저녁 다 가봤는데 여러 번 가봤어요. 거기가 지하 3층까지 있는데 보통 가장 차들이 많이 있는 주말이라고 하더라도 지하 3층 같은 경우에 표시가 되거든요. 주차 가능한 대수가
보통 320대 정도가 남아도입니다. 지하 2층도 한 100여 대 정도, 거기가 1600세대 규모인데 거의 한 400대는 맨날 남아돌아요. 1.84대인데 반포니까 차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8대 이상이면 충분하거든요. 얘는 뭐 1.9대니까 주차 걱정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에 위험이 많잖아요. 최근에 뭐 어떤 단지에서 불이 나서 전소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특화 설계 보시면 되는데 광폭 주차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 화재 방지 시스템을 갖다가 넣어줍니다. 즉 1.9대라는 주차 대수뿐만 아니라 이런 화재 방지 시스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 일단 두 가지, 커뮤니티하고 주차가 상당히 하이엔드급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인데, 이 라메르는 그런 조건을 충실히 갖추고 있을 뿐더러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는 이런 전기차 화재 방지라든가 이런 것에도 신경을 쓴 실거주 측면에서도 충실한 하이엔드임을 보여주는 항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다 화팍, 망팍을 써놨는데 이게 수원에 화서파크 푸르지오와 망포역 푸르지오가 있었어요. 얘네들이 상당히 좋은 입지에 들어간 그 지역의 랜드마크입니다. 특히나 화서파크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그쪽 시세를 리딩하는 단지예요. 얘가 재작년에 제가 이목의 디에이트가 들어갈 때 한번 다뤄봤었는데, 이 화서파크 푸르지오가 그 당시 12억 선이었는데 현재 14억까지 나가거든요. 얘가 랜드마크는 맞는데 하이엔드라고 부르기 좀 그런 게 주차 대수가 1.24대 1인가 그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주차 공간들에 차를 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즉 진정한 하이엔드가 되려면 커뮤니티 수영장이라든가 사우나나 카페 이런 게 들어가준 것뿐만 아니라 주요한 요소가 이 주차입니다. 근데 얘는 충분히 그런 걸 갖추고 있는 좋은 단지다. 즉 제대로 된 의미의 하이엔드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프랑스어로 평면도와 엘리베이터입니다. 자, 하이엔드급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아파트에 생활할 때 만족을 갖다가 체감하게 되는 1순위는 어쩔 수 없이 평면도와 엘베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커뮤니티가 좋아도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시간은 하루에 많아야 한두 시간 정도잖아요. 매일 가지도 못하고. 근데 평면도, 즉 내 집이란 말이에요. 이 집은 먹고 자고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생활의 90%는 이 평면도, 내 집의 구조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어떤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체감 1순위는 이 평면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엘리베이터죠. 아무리 좋은 단지도 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 시간이 걸리면 상당히 짜증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는 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평면도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베타룸이라고. 알파룸은 들어봤는데 베타룸은 무슨 얘기야? 이게 디에트르 특징인데, 디에트르가 3면 발코니를 이용해서, 보통 2면 발코니로 해서 확장해 주잖아요. 3면 발코니를 이용해서 알파 공간을 2개를 넣어줍니다. 즉 알파룸이 2개란 얘기예요. 또 하나, 엘리베이터가 동당 4대입니다. 얘가 한 동에 세대가 많이 들어가는 구조 아닙니다. 아마 4세대 정도 들어갈 텐데 동당 엘리베이터가 4대가 들어가줍니다. 일단 평면도부터 사실 실생활의 90%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공간인데, 알파룸뿐 아니라 베타룸이 존재한다. 얘네가 지금 아직 공고가 안 떴는데 이거는 띄워줬어요. 평면도는 84A형입니다. 딱 봐도 뭔가 넓죠. 일단 포베이의 마통풍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냥 포베이도 아니고 거실도 광폭이에요. 5m입니다. 84에서 5m를 갖추기가 힘들어요. 근데 얘가 다른 공간을 줄였냐? 그게 아니라 다른 공간을 더 넣어줬죠. 여기 보시면 침실 안방 위쪽에 알파룸이 있어요. 드레스룸 아니죠. 왜? 드레스룸은 여기 크게 들어가줘요. 상당히 크게 들어가줍니다. 드레스룸도. 거기에 알파룸 하나를 넣어준 거예요. 더군다나 요 위쪽에 보시면 알파룸 2가 있습니다. 제가 베타룸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알파룸이 2개가 있어서 그래요. 더군다나 이 알파룸 2는 기존의 침실 2, 3이 보통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침실 2와 3보다 더 커요. 상당히 큰 방입니다. 이런 구조가 나오는 게 좀 전에 제가 3면 발코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은 위쪽하고 아래쪽에 발코니를 마련해서 그걸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서비스 면적을 주거든요. 근데 얘는 딱 보시면 위하고 오른쪽, 왼쪽에 발코니를 적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면적을 많이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알파룸이 2개가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알파룸만 2개인 게 아니에요. 얘가 현관 들어서 여기 팬트리 보이시죠? 팬트리가 현관의 1.5배 크기입니다. 보통 현관 팬트리라고 부르는데 알파룸을 2개를 내면서 이런 공간이 나올 수 있는 것도 당연히 3면 발코니 적용해서 그래요. 따라서 사실 이게 84형으로 나오긴 했는데 얘가 처음 나온 게 아니거든요. 디에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 평면도를 여러 단지에 적용을 시켰어요. 당연히 완판이 됐죠. 그 평면도들이 워낙에 좋으니까. 인천 분들이 아시는 걸로는 레미안 센트리폴이 작년에 분양했잖아요. 송도역에. 걔가 8.1억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CTOCL이 7억 초반대였는데 걔가 8.1억에 내서 안 될 것 같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레미안에 적용된 게 이거였습니다.
3면 발코니에서 확장시켜서. 그래서 제가 그때 레미안이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평면도예요. 디에트르에서 먼저 나왔었는데 이게 레미안도 그거 갖다가 썼어요. 84형, 즉 32평에 34평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지만 실제 이 평면도에서 거주해보면 30평대 후반대 근 40평에 가까운 체감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평면도입니다. 이걸 이번에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최근에 84 평면도를 다루는 분양가 중개에서 84 최고 평면도는 따로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이 평면도 그 평면도예요. 3면 발코니 적용, 알파룸이 2개 들어가주는 그게 이번에 나왔어요. 그리고 주방이 분리가 돼 있어요. 사실 거의 여기 보시면은 주방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어서 이 거실 광폭에다가 공간 자체가 독립적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상당히 실생활에 있어서 쾌적한. 보통은 여기다가 최근 트렌드는 중문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 가운데다가 완벽한 분리를 위해서 따로 설치하시는 거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엄청 고급스러워지는 84에서는 깔 게 없는 평면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B형도 있는데요. B형도 잘 나왔어요. 타워형이라서 보통 판상형보다 인기도가 떨어지기는 한데 여기 보시면 얘는 84에 비해서 알파 공간이 안 들어갔죠. 독립적으로 안 들어갔는데 딱 보시면 그 면적을 침실들에다가 넣어줬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침실 1에 파우더룸하고 드레스룸 독립적으로 잘 들어간 데다가 침실 1을 보시면 팬트리 자체가 침실 1의 드레스룸보다 더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실 3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실외기실이 다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은 침실 1, 안방 여기 있죠. 여기는 지금 하향식 피난구 정도가 될 텐데 여기에 실외기를 넣어갖고 안방에서 민감하신 분들은 여름에 잠을 잘 못 이루세요. 근데 얘는 B형도 그렇고 여기 실외기실 들어가 있잖아요. 좀 전에 봤던 A형도 실외기실이 이쪽에 있습니다. 안방은 여기잖아요. 그렇죠? 소음 문제도 상당히 잘 대응한 평면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104형도 있습니다. 104에도 보시면 발코니만 조금 크게 들어가주면은 얘는 펜트급이에요. 얘도 보시면 침실 1, 2, 3이 있고 알파룸이 2개가 들어가 줍니다. 얘는 침실이 1, 2, 3에 4도 있어요. 침실이 4개입니다. 근데 거기에 알파룸이 2개가 더 들어가줘요. 공간이 6개입니다. 104형에서 이렇게 공간을 많이 갖춘 데는 없어요. 얘는 발코니만 좀 크게 어디 하나 들어가 있으면 그냥 펜트급입니다. 평면도 자체로는. 역시나 포베이 마통풍 구조의 5.2m 광폭 거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관에도 팬트리, 복도 팬트리 2개가 들어가 줍니다. 여기에도 복도 팬트리 있고 여기도 복도 팬트리가 있죠. 따라서 평면도로도 하이엔드급 즉, 이 평형에 해당하는 최고의 평면도를 갖고 있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4B도 보시면은 침실이 1, 2, 3, 4 4개로 만들어져 있고 침실 2 같은 경우에도 복도를 그냥 잡아서 크게 내줬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자체를 키워서 해놨고 복도에 팬트리가 들어가주는 타워형 구조에서는 상당히 잘 나온 그런 평면도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얘가 113이 있어요. 역시나 알파룸들 들어가줬고 2개 침실이 4개, 총 6개의 공간을 갖고 있고 팬트리가 현관에 하나, 복도에 2개. 그러니까 평면도로는 깔 게 없는 그런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커뮤니티나 주차를 좀 전에 보셨지만 하이엔드급이 갖춰야 될 거를 갖추고 있으면서 실생활의 가장 중요한 공간인 평면도도 현존하는 84에서는 최강 평면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84가 최강이 나왔다는 건 그 이상급의 더 넓은 평형인 104라든가 이런 애들 평면도는 당연히 탑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디에트라가 원래 얘를 갖다 개발했던 거고요. 레미안 센트리폴에도 이게 적용된 평형이 나왔었습니다. 잘 팔렸죠. 그래서 1억이 더 비쌌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연하기에 비해서 송도역 센트리폴이 완판됐잖아요. 그 당시 최고의 경쟁률이었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30대 1까지 갔잖아요. 사실은 이런 게 분양가 상승 요소기는 해요. 이런 공간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84형에 비해서 발코니 한쪽을 갖다가 더 만들어준 거고 그걸 확장시켜서 이런 공간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다만 얘가 이것 때문에 올라간 분양가보다는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요. 83대 30평대 후반대 기존 40평대에 근접하는 체감도를 보여줍니다. 이런 거는 모델하우스 가서 보시면은 누구나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나왔던 거니까. 레미안 센트리폴 가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어떤 건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아는 사람은 다 아는 편의 요소죠. 이거가 주차보다도 어쩌면 더 매일 겪게 되는 거죠. 주차야 뭐 하루에 아침 출근할 때 저녁 퇴근할 때 되지만 엘리베이터는 더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대수가 적으면 일상에 상당히 피곤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는 동당 4대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줍니다. 그러니까 뭐 복도식 아파트도 아니고 한 동에 많으면 4세대 정도가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세대당 한 대꼴로 들어가 준다. 이거는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 엘리베이터 타 보시니까 보통은 2대 들어가지고 이런 경우에 3대 들어가면 정말 좋다 이러는데 그냥 시원하게 4대를 넣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어떤 하이엔드급 요소와 실생활의 요소에서
신경 쓰이는 부분들을 다 해결한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의 것도 중간점으로 적어놓지는 않은데 이런 것도 얘의 장점이에요. 교육 환경. 사실 나 자신보다 중요한 게 자녀잖아요. 애를 갖고 키우다 보면 나보다 더 소중한 게 자녀고, 학교 보낼 때 혹시나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항상 걱정하는 게 자녀잖아요. 예, 교육 환경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달빛초 중산중고등학교 스쿨단지, 여기가 라멜의 위치예요. 초등학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달빛초등학교 26년 3월 예정입니다. 당연히 디에트르가 29년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는 들어가 있을 겁니다. 단지 여기서 보시면 대략 400m권입니다. 그냥 대각선으로 한 블록이에요. 네, 그래서 충분히 도보 가능하고, 여기에 중산 중고등학교 들어가 있죠. 여기가 중산동이에요. 그 중산동 이름이 붙어 있는 중산 중고도 들어가 있고 초등학교도 들어가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초중고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물론 고등학교는 공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건데, 초등학교 중학교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이런 단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중심상가까지 거리도 똑같이 500m권입니다. 여기가 중심상가 잘 갖춰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단지 이미 다 들어가 있는 데라서 생활권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막타급으로 들어가는 단지란 말이에요. 연륙교 개통에 맞춰서 딱 좋을 때 들어가죠. 따라서 교육환경, 이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도보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다 들어가 있고, 인천 하늘도시 쪽은 아시겠지만 국제고라든가 과학고가 있어요. 근데 이건 뭐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학원가인데,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중산동 하늘도시 중산지구, 여기에 학원가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중심상업지구. 좀 전에 제드렸자면 여기 500m권이에요. 뭐 셔틀버스를 탈 수도 있겠지만 그냥 걸어 다녀도 되는 거리. 그리고 미리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손돼 있어요. 네, 상가들이. 전형적인 신도시에 있는 상가 모습이죠. 요 한 축면뿐만이 아니라 다른 축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전형적인 신도시의 중심 상가 모습을 보여준다. 빈 곳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중심 상업지구로 하는 놈이 이런 게 다 들어왔을 때를 상정해서 뒤에 들어가는 상가들이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뒤에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이미 산업대에서 불편은 거의 없어요. 하늘도시는 이제 초기에 많이 고생들을 하셨죠. 지금은 갖춰진 거고, 옆에 들어가 있는 단지들 보세요. 큰 단지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갖춰졌고, 당연히 학원도 잘 형성되어 있는, 영종에서는 가장 좋다고도 말할 수 있는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적 조건도 실생활 환경에 내가 직접 체감은 하는 건 아니지만 내 자녀와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것도 잘 갖추고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김에 생활 편의도, 생활 편의는 이제 걷거나 타거나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마트 같은 곳은 어차피 물건을 사서 손에 들고 올 수가 없잖아요. 차를 이용해야 되는 거고, 다만 차로 이용했을 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야 되고, 걷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가끔가다 친구 만나서 술이라도 한잔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뭐 대리를 맨날 해야 된다라거나 이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좀 전에 보셨지만 여기 상할 편의시설, 중산지구, 상업지구까지 500m권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여기 있는 것들 다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뭐가 있는지는 하늘도시 분들은 잘 아실 거고, 이번에 분양 때문에 이 영종 한번 보시려는 분들은 여기 가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가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연륙교 관련해서 이 3연륙교가 개통됐을 때 어디가 연결됩니까? 기존에는 이쪽 위쪽으로 해서 연결됐지만 청라가 연결되잖아요. 청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들어간 지구예요. 여기는 그냥 완성형입니다. 다만 위쪽에 지금 스타필드가 들어오게 돼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기 분양되는 놈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오피스텔 20억의 분양이 나오고 그럽니다. 지금 그에 비해서 엄청난 가성비를 갖고 있는 하이엔드 단지고, 라메르는. 여기 스타필드라든가 여기 종합병원 이런 것도 들어오게 되거든요. 영종 전체적인 문제 하나가 대학병원이 없다는 거죠. 근데 뭐 가까운 곳에 이제 이런 종합병원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편의성은 상당히 해소가 되겠죠. 가깝습니다. 이 연륙교 건너는데 얼마 걸리는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혹 이게 정속 60km로 아마 제한을 할 거래요. 그랬을 때 대략 7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특히나 디에트르는 연륙교 하늘도시 쪽 초입에 있는 단지예요. 그래서 쉽게 이용해서 스타필드라든가 여기 병원 같은 거 들었을 때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 뭐 1시간 걸리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기존에도 편의시설 청라 잘 갖춰져 있고, 따라서 생활 편의 측면에서도 영종 하늘도시에서는 당연히 탑급에 들어가는 곳인데다가 청라의 인프라를 갖다가 상당히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연륙교 개통 때문에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앞에 근린공원이라든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관광 휴게 문화 업무시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에트르 바로 옆으로 공원이 있어요. 단지가 끼고 있는 데다가 뭐 여기 하늘도시 분들이나 인천 분들도 많이 놀러 가셔서 아시겠지만 이쪽 자체가 전체적으로 공원입니다. 한쪽이.
여기 뭐 레일바이크도 있죠. 그래서 뭐 날씨 좋을 때는 그냥 걸어가서 레일바이크 같은 거 타는 것도 좋죠. 남들은 여기 오려고 하루 시간 내서 오지만 그렇지 않은 곳입니다. 데이트리 위치 자체가. 그리고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관광휴게 숙박시설이라든가 문화 업무시설이 계획돼 있어요. 물론 조금 밀려 있는데 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데이트리의 투자 수익성을 높여주는,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온 대로 좋고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좋습니다. 이건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트와 프랑스어 세 번째라는 뜻인데 제가 49와 오션뷰라고 써놨습니다. 좀 전에 봤던 어떤 실생활 조건들은 상당히 좋잖아요. 얘가 깔 게 없어요. 평면도도 그렇고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커뮤니티도 그렇고 입지도 그렇고 더군다나 제3연륙교 개통되면서 청라 인프라까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사치스러운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완벽한 이런 실생활 조건에 플러스가 알파 요소가 되는 사치스러운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얘가 49층으로 들어갑니다. 하늘도시에서는요 최초로 들어간 49층이에요. 즉 하늘도시 최고층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잠깐 보셨지만 바닷가에 위치합니다. 오션뷰가 가능합니다. 일단 49층 하이엔드의 정석이죠. 높거나 아예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반포라든가 이런 데는 최소 35층 이상 고층으로 들어가서 하이엔드급으로 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한남동이나 이런 데 가시면 돼요. 혹은 과거의 과천 이런 데 가시면 저층으로 고급 단지들이 들어가 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는 최고층을 택했죠. 49층입니다. 더군다나 그냥 밋밋하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유리난간, 통창, 커튼 원록이 다 적용이 됩니다. 이게 조감도인데 보시면 예쁘게 들어가 주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써있죠. 네, 커튼 원록과 야간 특화 조명 들어가고 통창과 유리난간이 적용된다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정을 해서 내줬습니다. 따라서 이런 건 다 적용되는 49층짜리. 그리고 여기가 49층이면 조망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션뷰인데 중상층 이상은 반영구적인 오션뷰나 시티뷰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단지들 들어가 있잖아요. 뒤쪽으로도 들어가 있고 앞쪽은 아예 없고 뒤쪽에 들어가 있는 단지가 19층에서 최고 28층짜리 단지예요. 그러니까 얘가 49층이잖아요. 즉 중상층 이상에선 어느 쪽으로는 튀어 있습니다. 옆쪽 사이드 쪽 대각선으로 들어가 있는 단지가 힐스인데 얘 같은 경우가 28층에 37층. 그러다 보니까 중상층 이상에서는 조망이 반영구적으로 확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 관광휴게시설 혹은 문화 업무시설이 있는데 얘네들이 무슨 50층, 60층짜리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들어와 주면 디에트리에 엄청난 수익성을 줄 겁니다. 이쪽 개발 계획이 이거에 맞게 제대로 돼주면요. 수익성 측에서 좋은 거고, 얘네가 미뤄지면 디에트리는 중상층 이하층도 바다 조망이 돼요. 따라서 얘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됐을 때는 조망이 중층 이하에서 좀 가려지는 게 생긴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수익성으로 다가올 겁니다. 더군다나 편의적으로 좋아지는 거잖아요. 여기 관광휴게시설이 뭐 이용할 수 없는 게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문화업무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주변 전체가 아파트가의 상승이 일어날 텐데 무조건 여기 대장이니까 디에트리가. 따라서 얘는 들어와주면 좋고,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는 오션뷰가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좋죠. 그래서 조망과 편의를 동시에 충족시켜줄 3과 4 특별구역. 따라서 이런 49층이 갖고 오는 명종 하늘도시에서 최고층이라는 것 이외에도 그로 인한 이런 부수적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큰 장점이죠. 오션뷰. 왜냐면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반포에 있는 아파트들,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들의 특이점이 뭡니까? 예를 들면 아리팍이 지금 32평 84가 55억 정도의 거래가 돼요. 상당히 비싸죠. 근데 그 한강 보이잖아요. 65억입니다. 즉 같은 단지라도 조망권이 확보되는 세대는 아닌 세대에 비해서 대략 20% 정도 높습니다. 층수에 따라서도 10%는 차이가 나요. 근데 조망이 확보됐다? 그거는 20% 이상. 이거는 다른 단지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반포나 강남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망권이 다른 세대보다 확실하게 확보된다? 이러면 호수뷰든 뭐든 이런 단지들은 무조건 같은 단지 안에 평균 거래가보다 20%가 높은데, 전반적으로 이 디에트르는 조망권이 확보가 돼요. 바다 쪽이. 요 근처에는 준신축들이 5억급이거든요. 84가. 거기서 20% 이상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사실은. 이 조망이 일종의 알파로 주어지는 거긴 한데 수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걸 갖다가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갖추고 있어요. 49층으로 들어가줘서 반영구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 단지가 얘보다 높은 단지가 없는 데다가 앞에 들어올 특별구역 3, 4구역도 얘보다 높게 들어올 만한 구역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점을 갖추고 있는 것도 하이엔드급인데다가 플러스 시켜주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거 발음이 힘든데 갸트 정도가 되는데요. 4라는 뜻의 프랑스어입니다. 네 번째, 뭐 하늘도시 분들은 다 아시는 거고 인천 분들 다 아시죠. 제3연륙교라고 언제 개통되나 그랬던 놈인데 얘가 내년 1월에 개통이 됩니다. 내년에 영종구도 그래서 분리가 되죠.
여기 아파트도 이제 진짜 많고 이 연륙교가 갖고 올 영향이 엄청 큽니다. 청라에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사실은 영종이는. 얘가 제3연륙교잖아요. 기존에 두 개가 있어요. 인천대교, 여러분 잘 아시는 송도 쪽으로 들어간 거 있고 이쪽으로 해서 북청라로 가는 게 있었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제3연륙교. 근데 얘가 하늘도시에 미칠 영향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 큽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해드릴게요. 그리고 공철이 있고요. 공철 지금 있죠. 인천공항에 시작해서 운서역 거쳐서 여기 영종역 지나게 됩니다. 근데 얘가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이 단지에는. 그리고 라메르 이렇게 썼는데 인천은 제가 분양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용현하객도 그렇고 검단도 그렇고 인천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천은 서울에 인접해 있는 대도시입니다. 부산을 이미 넘어서고 있죠. 따라서 대도시인데 특이하게 서울 왼쪽에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를 갖다가 다 가질 수 있는 곳이에요. 인천은 서울 접근성이 있어요. 즉 인천에서 서울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검단이잖아요. 검단이 아라역 근처가 지금 8억까지 쳤잖아요. 84 기준. 21년도, 22년 들어와서 지금 준신축인데 걔가 8억선을 뚫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잖아요. 서울 접근성. 또 하나는 직주 근접입니다. 인천이 대도시이기 때문에 원도심 직주 근접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예요. 즉 굳이 서울 갈 필요가 없는 분들이 인천에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어떤 수요, 신축에 대한 수요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는 곳들은 엄청 비싸고 한 가지 요소라도 충족된다 싶으면 비싸요. 근데 이 라메르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을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일단 이렇게 써놨어요. 서울 접근은 영종역, 직주 근접은 3연륙교. 일단 3연륙교가 상당히 중요한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천은 서울 접근성이 절대 요소로 작용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서울의 위성 도시들 중에서 베드타운이 예를 들면 하남이라든가 이런 데 위치 좋긴 하지만 직장이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즉 서울 강남까지 접근이라든가 서울 강북 업무지구까지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출퇴근 시간이. 근데 인천은 그게 아니에요. 서울 접근성 말고 인천에 원도심이 있어요. 1호선 라인 따라서 북쪽으로는 부평, 남쪽으로는 인천시청 쪽에 간석이라든가 이런 쪽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었잖아요. 도화, 주안, 간석, 동안, 부평, 부계 이쪽이 원래 위아래로 해서 인천의 원도심입니다. 여기 집이 없다 보니까 퍼져나가서 만들어진 게 송도, 영종, 청라, 계양, 검단 계획됐고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런 데들 있잖아요. 제가 올해 많이 보여드렸던 데가 여기잖아요. 용현하기. 그 다음에 레미안 센트리폴, 여기 송도 역세권. 얘네가 최근에 얼마에 나왔습니까? 작년에도 뭐 7억 초반대까지 프로 기준 나왔고 레미안 센트리폴은 8.1억에 최고 프로 나왔는데 30대를 완판됐어요. 얘네가 서울 접근성이 있나요? 물론 차광역이 생기면 모르겠지만 그거 보고 들어가신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원도심이에요. 여기가 송도보다 원도심 접근성이 더 좋거든요. 센트리폴이 8억대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완판이 성황리에 됐어요. CTLCL도 이번에 8단지가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7단지까지 7억대 초반에 풀업이 나왔는데 다 잘 됐어요. 근데 얘네가 하이엔드급은 아니었잖아요. 원도심 접근성을 갖는 신축이라는 조건만으로도 그 가격이 다 완판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영종이 여러분이 보시면 부평역 여기잖아요. 인천 원도심 중에 북쪽의 핵심입니다. 부평이. 청라분들 아시지만 제가 용현하기 얘기 드리면서 청라는 검단과 다르게 원도심 접근성도 가지고 있다. 왜? 부평까지 쉽게 접근하거든요. 자차로도. 근데 검단은 좀 어려워요. 원도심 접근성이. 검단은 김포와 더불어서 서울 접근성을 보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양이 잘 되고 가격도 잘 올라주고 있고. 인천은 특이한 게 서울 접근성을 중심으로 하느냐 원도심 접근성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원도심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 구획된 곳이 바로 청라인데 이 3연륙교가 개통이 되잖아요. 청라까지 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7분 정도입니다. 즉 청라권에 가까운 원도심 접근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가? 영종이. 그전에는 보세요. 이쪽으로 가면요. 북청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도심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고 인천대교 이용하면 송도를 지나서 이번에 핫했던 용현하객을 지나야 원도심 접근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3연륙교가 생기면 그냥 여기로 해서 청라와 거의 유사한 원도심, 특히나 부평 쪽 접근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청라에 7호선 들어온 것도 있고 따라서 이 제3연륙교는 영종에서도 특히 여기 중산동 영종도 큽니다. 지구에 따라서 특성이 다른데 이 중산은 이번에 연륙교 바로 옆에 하늘도시 쪽 시작점에 붙어 있잖아요. 디에이트는 특히나 중산 지구에서도 가장 가까운 쪽에 위치해 있어요. 따라서 인천의 어떤 단지들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둘 중에 하나 원도심 접근성을 충분하게 갖추게 되는 단지다. 이게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청라 인프라를 훨씬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 주목해야 될 건 얘는 신축인데다가 하이엔드란 말이에요.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청라 살기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너무 좋은 동네예요. 근데 얘네도 들어간 지가 이제 구축으로 넘어가죠. 물론 최근에 들어간, 그나마 뒤쪽에 들어간 단지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15년 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디에트라 라메르가 들어갔을 때는 완전한 구축으로 넘어가는 단지들이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 좋다고 평가해요. 중대형들 중심이고. 근데 여기에 어떤 인프라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데다가 디에트르는 일반 단지가 아니잖아요. 하이엔드급 단지란 말이에요. 근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청라 단지들 중에서 중형 단지 말고 여기 84 얼마 없거든요. 구축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84 단지들보다 제가 예상하는 분양가는 하이엔드인 디에트르가 더 싸거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청라 좋은데 그 인프라를 7분거리 제3연륙교만 건너면 되는 곳에 하이엔드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얘가. 이 점이 좋다는 얘기죠. 직주 근접 자차로 충분히 가능하고 부평 쪽 쉽게 분양가로 보면 원도심 근접성을 갖고 하이엔드로 들어가는데 CTOC라고 레미안 센트리폴 제가 적어놨잖아요.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2년째 계속 핫했던 곳, 이 용현하기 여기 84 분양가 아시겠지만 프로 기준 7.2억 3억대에 나온 것까지는 완판이 완전히 돼버렸고, 여기 레미안 센트리폴은 8.1억이 나오는데도 완판이 됐어요. 지금 한양수잔이라든가 시티 8단지가 프로 기준 7.5억 7.7억까지 갔다가 약간 지금 주춤했죠. 좋은 평면으로 잘 팔렸고, 근데 이 지구의 지향이 뭡니까? 원도심 접근성이에요. 근데 그 가격에 완판이 되고 있는데 안 밀려요. 이번에 들어간 디에이트가 원도심 접근성에서 연료급 개통으로. 근데 얘는 하이엔드급이에요, 단지가. 근데 가격이 제 예상으로는 여기 레미안 센트리폴 8.1억 쳤었잖아요. 얘보다는 쌀 겁니다. GT 단지들하고 비슷한 수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하이엔드인데 들어가는 게 낫죠. 한 지구의 대장이 되는 곳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또 하나, 서울 접근성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느낌이 아니라 정확히 따져봐야 되는데 공철이 있단 말이에요. 인천의 서울 접근성을 보장하는 건 GTX-B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공철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7호선이 개통되는 게 있어요, 청라 쪽에. 근데 뭐 청라 쪽 7호선은 여기 영종에서도 이제 제3연륙교 개통되면서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하이엔드급이 아닌 서울 접근성만 갖고 있는 단지들의 가격을 봐야 돼요. 대표적인 게 검단입니다. 그리고 인천에 속하지는 않지만 김포입니다. 이번에 풍무역세 거 잘 아시잖아요. 여기 알아요. 호우금 얘네 얼마 치고 있습니까? 8억 터치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김포 이번에 삼형제 들어갔죠. 여기 호반, 푸르지오, 수자인, 그라센트 들어갔는데 얘네 얼마 있습니까? 프롭 7.6억이었어요. 상당한 경쟁률로 완판이 됐죠. 얘네가 각광받는 이유가 뭐예요? 풍무역세권은 지금 김골라 있죠. 김포 골드라인.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얘를 타면 그래도 어디까지 갑니까? 김포공항역 가요. 여기 왜 가요? 공철 타려고 하는 거죠. 서울 접근성. 아라역이 8억까지 올라가준 이유가 뭡니까? 호우금이 1호선 아라역 개통되면서 여기서 직접 못 가지만 이거 타고 어디 가면 돼요? 계양역 가면 되죠. 여기서 뭐 하려고? 공철 타려고. 자, 생각해 보세요. 물론 풍무역은 추후에 5호선 계획돼 있습니다. 근데 5호선도 결국은 어디 가는 거예요? 김포공항역 가는 거예요. 거기서 공철 타고 서울 빠르게 접근하려고. 풍무역세권이든 검단이든 서울 접근성을 이용하는 건 공철이에요. 그 공철을 타기 위해서는 풍무는 김골라든 추후 들어오는 5호선이든 타고 여기까지 가서 갈아타는 거예요. 아라역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들어올 단지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중앙역하고 호수공원역 들어가잖아요. 얘네들도 결국은 계양역까지 나와서 여기서 공철 갈아타야지 서울 접근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근데 영종은 하늘도시는 어떻습니까? 여기 주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중산동 중심에서 영종까지 직통으로 도로 뚫려 있습니다. 영종까지 거리가 3km입니다. 더구나 여기가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어요. 영종 입구차가.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물어봤더니 자차 타고 가서 여기다 주차해놓고 그냥 공철을 탄다. 뭐 버스 타시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집에서 나와서 아라역에서 1호선을 타고 계양역 와서 공철을 타는 거나, 풍무역에서 김골라를 타고 김포공항역 가서 공철을 타는 것과 중산에서 자가용이든 버스든 이용해서 3km인 영종역 가서 공철 타버리면 되거든요. 서울 접근성 밀리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했을 때 검단이나 풍무에 비해서 중산지구가 밀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멀긴 하지만 여기 트램도 계획돼 있죠. 일단 공항 쪽으로 1단계고 영종역 쪽이 2단계로 알고 있는데, 중산동 분들은 영종역 쪽으로 빨리 연결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있으세요. 그런데 그 트램 이런 거 들은 거 말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하늘도시 중산지구는 이 연륙교 개통으로 인해서 인천에서 보기 드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단지가 돼요. 원도심 접근성, 그리고 기존에도 공철 이용은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사실 영종 분들이 굳이 서울까지 안 가고 사실 항공업계 종사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그렇지, 이용하려면 검단이나 풍무에서 결코 어려운 데가 아니에요. 서울 접근성도. 따라서 검단은 원도심 접근성은 없고 서울 접근성 갖고 있고, 풍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비슷한 분양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잘 되고 있고 시세도 기축이 8억 찍었잖아요. 지금 더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가 호반 서밋 3차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조만간 아래역 말고 그 뒤에 있는 역들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 조만간 10억 넘어갈 겁니다. 걔네들도 하이엔드급은 아니에요. 근데 그 단지더라고 서울 접근성에서는 안 밀리고 원도심 접근은 당연히 더 좋고, 그러니까 청라가 이제 그렇게 되겠죠. 7호선이 뚫리게 되면 원도심 접근성도 갖고 있었던 데다가 7호선을 이용한, 물론 GTX-B나 공철이 아니라서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부천 종합운동장 가서 GTX-B 생겼을 때 타면 되니까 두 개를 동시에 갖게 되는 지역이 되는데 그 청라 옆에 붙어 있게 됩니다. 이제 뭐가? 중산동이. 따라서 영종역, 계양역, 김포공항역이 이쪽에서 서울 접근성을 따질 때 공철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걸 보는 역들인데, 저는 영종역이 계양역이나 김포공항역에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계양역 바로 앞에 들어간 단지가 있거나 김포공항역 바로 앞에 들어가는 단지가 있으면 그건 좋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검단이 계양역이 직결이 아니잖아요. 1호선 타고 나가야 되는 거고, 풍무에 이번에 7.6억까지 해서 완판이 됐는데 걔네 삼형제도 김포공항역까지 김골라 타고 가야 돼요. 5호선 들어와도 5호선 타고 가서 거기서 공주로 갈아타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 영종역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중산지구가 빠지진 않죠. 그리고 이것도 있죠. GTX-D, 제2공철 영종트램, 이런 교통호재가 아예 없는 데들이 있는데 얘는 인천공항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공철 이거 하나 이용해서 사실 인천분들 서울 접근하잖아요. 물론 GTX-B가 생겨요. 여기 생기는데 그건 아래쪽이고, 이쪽 원도심 쪽 여기 엄청 사람 많은데 뭐가 생겨줘야 됩니까? 여기 작전이나 이런 쪽 통과하는 뭔가가 생겨줘야 되잖아요. 이거 인천분들 잘 아시는 거잖아요. 위 아니면 아래를 이용해야 돼요. 지금 서울을 가려면 아래쪽에 있는 송도 아니면 위에 쪽에 있는 이 공철을 이용해야 되는데 뭔가 하나 중간에 뚫려줘야죠. 그걸 갖다가 하려고 하는 게 당연히 계획들이 돼 있죠. GTX-D라든가 이 얘기는 뭐 여러분 잘 아실 거고, 제2공철도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인천뿐만 아니라 이 공철은 수도권의 인천공항 연결을 갖다 시켜주는 대표적인 노선인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영종트램이 가장 빨리 이루어질 것 같긴 해요. 이 중에서. 그리고 가장 현실적으로 크게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송도 트램과 더불어서 인천의 교통 난맥상을 보여준 게 사실 트램인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영종 트램이 송도 트램보다 빨리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송도 트램도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물론 영종 트램은 이쪽 1단계, 2단계가 돼 있는데 1단계는 이쪽 인천공항 쪽에서 영종까지 와요. 예, 중산동 당연히 옵니다. 괜찮은 아파트들 다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와요. 물론 다른 지역도 운남, 운서 다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고, 2단계가 이제 영종역 쪽으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아직 여기가 안 차서, 특히나 미단시티가 좀 문제가 생기면서 좀 미뤄지긴 했는데 2단계에 들어오면 당연히 영종 직결되겠죠. 근데 지금 그게 들어오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분양가가 아닐 겁니다. 지금 그게 연결되는 게 확정돼서 발표됐다면 이 가격일 수가 없어요. 근데 추후에 들어온 걸로 예정이 돼 있고, 지금 가격이 들어갔을 때 얘네들 중에 뭐 하나라도 계획이 확정만 되더라도 그대로 뛸 겁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이런 걸 아예 갖고 있지 않은 지역들이 많은데 여기는 인천공항 때문에 결국은 들어갈 놈들이에요. 이걸 갖고 있는 게 상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셨지만 연륙교 개통에 따라서 원도심 접근성으로도, 공철 영종역 이용에 있어서 서울 접근성으로도 실질적으로 비교했을 때 서울 접근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는 김포 풍무나 검단에 비해서 빠지지가 않는 곳입니다. 즉 둘을 다 갖추게 돼요. 특히나 연륙교 때문에. 따라서 인천 직주 근접과 서울 접근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하이엔드인데 가성비가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가성비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 접근성 하나만 갖고 있거나 검단이나 김포, 아니면 원도심 접근성 하나만 갖고 있는 용현하객이나 송도 센트리폴에 비해서 얘가 안 비쌀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분양가가. 그러니까 얘는 투자 요소가 있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쌍키 5번이라는 얘기인데 가성비 좀 전에 말씀드린 건데,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인천 분양가, 라메르 분양가가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용현하객하고 김포 풍무라든가 검단의 분양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용현하객은 센트리폴이 8억을 넘었고 CTO도 지금 아직 단지 몇 개 남았고, 특히나 여기 역세권 아직 남은 거 있어요. 얘네는 비싸게 나올 거예요. 이번에 8단지도 7단지에 비해서 한 2천 비싸게 나와서 7억 중반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여기가 원도심 접근성 하나만으로 근데 그 가격이 팔렸어요. 센트리폴도 그렇고. 그리고 서울 접근성 하나만 갖고 있는 아래역 근처가 이미 8억을 찍었어요. 여기 뒤에 나올 여러분 잘 아시는 호수공이나 중앙역에 들어갈 단지들, 얘네 분양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미 들어가 있는 단지들 여기 살짝 보이죠? 이미 8억은 뚫었고 10억선을 향해 가고 있는데 분양가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포레나 더샵이 나오잖아요. 인천 시청역에 들어서 정말 원도심 자체에 들어가고 서울 접근성은 GTX-B 도보권이고, 거의 인천대입구역에 있는 더샵 시리즈 애들이랑 인천의
최고 대장 단지들이 될 텐데 걔 분양가가 84 기준 10억이 넘을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인천대 입구역은 더샵 애들이 지금 최고 13억 나가는데 걔는 뭐 GTX-P 들어왔을 때 20억 넘어갈 거란 건 바로 전 영상 보시면 됩니다. 한내들 송도 1109에 들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인천 분양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가요. 최근 한 3, 4년 내에 인천에서 5억이면 비싸다 그랬다가 6억 넘어가니까 비싸다 그랬는데 7억 넘는 게 기준이 됐고 검단이라든가 용인화기기에서 그걸 보여줬어요. 서울 접근성이든 원도심 근접성이든 하나만 갖고 있으면 7억 넘어가는 거는 이제 당연시 되고 있고 두 개 조건을 어떻게라도 갖춘다? 이러면은 10억이 넘어가게 됩니다. 어디가 있냐면 굴포천에 들어갔던 더퍼스트가 84는 분양을 안 했지만 5구 가격 환산했을 때 9억 1천에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팔린 거잖아요. 더군다나 한내들 오랜만에 송도 분양 나왔죠. 1109 풍경채 그라노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단지. 얘 얼마에 나왔습니까? 84 9.3억에 나왔습니다. 프로 기준 9.3억이 나왔어요. 근데 얘도 팔릴 거예요. 결국은 소진될 겁니다. 송도잖아요. 수분양자 입장에선 정말 힘든 소식들이죠. 수원은 이미 10억이 넘었는데 평균적인 분양가가 곧 인천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라메르는 그래도 사전 착용이 있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엔드는 갖췄는데 가격은 일반 단지 가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호흡음의 가격이라든가 CTOC라든가 레미아 센트리폴 가격보다는 낮을 수도 있고 비슷한 수준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구성이 좋으면 비싸요. 구성이 좋다는 건 단지 구성도 그렇고 입지를 말하는데 인천대 입구역인 더샵 시리즈 13억, 14억 가잖아요. 이제 뭐 싸서 빚으로 만든 떡이거나 싼 게 비지떡이라는 얘기가 있죠. 인천이 좀 싸다 싶으면 입지가 워낙에 떨어집니다. 구성이 좋은 송도 하이엔드급은 벌써 13억이 오버예요. 적절한 구성을 가진 일반 단지급 하이엔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치라든가 이런 게 조금만 괜찮다 싶으면 8억이 오버합니다. 이번에 보셨잖아요. 김포라든가 이런 데 나온 단지들. 청라 제가 썼는데 청라는요. 청라 신축 구축으로 나눠봐야 되는데 청라 기축 중에서 83 거의 없어요. 청라분들 잘 아시죠? 여기는 최소가 그거보다 훨씬 더 넓어요. 근데 여기 엘리네들이라든가 여기 2차 에듀파크 있잖아요. 84들 있거든요. 이러면 엘리네들 천세대 없는 대단지고 주차도 나름 좋아요. 1.4대는 되니까 18년도에 들어갔어요. 즉 게이트르 라메르 들어갈 때 10년 이상 차이 나는 이제 뭐 준신축에서 구축으로 막 넘어갈까 말까 하는 단지인데 얘가 그래도 지금 84가 최근 거래들이 좀 되고 있는데 8억대 근접했습니다. 얘도 검단 호금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 더 오르겠죠? 왜? 7호선 뚫리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8억선을 달려가는데 하이엔드급은 아니잖아요. 얘가 뭐 단지 구성이나 이런 거 나쁘진 않은데 얘가 뭐 수영장 뭐 사우나 들어오고 이런 단지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가격 정도일 거예요. 비싸게 나오면 더 싼 놈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이번 디에트리에 평면도에 따라서 충분히 가성비를 갖춘 단지라고 봐야 돼요. 더군다나 청라 구축 말고 청라 신축이 있거든요. 청라 분들도 까무러쳤었는데 뭐냐면 여기 스타필드 들어오잖아요. 뭐 돔야구장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들어오는데 여기 오피스텔이요. 최근에 분양한 애들이 있거든요. 물론 완판은 안 됐는데 20억대 나왔습니다. 여기는 그럴 만한 이유는 있어요. 여기 청라 국제도시역 있잖아요. 공처를 갖다 근접해서 이용해요. 그래서 20억대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몇 단지 안 들어갑니다. 또 오피스텔 이런 데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 나중에 얼마 갈 거 아니야 물어보신다면 얘도 20억 근접은 할 거예요. 그 분양이 20억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넘어설까를 물어보신다면 여기 이런 거 다 갖춰지잖아요. 당연히 넘습니다. 넘을 겁니다. 서울 접근성, 원도심 접근성 인천대 입구역만큼 좋은 곳이에요. 물론 인천대 입구역이 좀 더 높을 겁니다. GTX-B가 더 빨라요. 공차보다. 그러니까 청라 기축, 구축으로 넘어갈 84형 가격 정도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번에 디에트르 아메르가 제 예상에는 하이엔드급으로. 근데 청라 정말 신축 이쪽 스타필드 쪽 들어가는 애들 오피스텔, 주상복합 뭐 이런 거 20억 선에 비교하면 들어갈 만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오를 거란 얘기예요, 이게. 디에트르 아메리카. 그러니까 이런 비교할 수 있는 것들 비교해 보시면 돼요. 즉 구성 좋은 송도의 하이엔드급 단지, 즉 인천대교에 딱 붙어 있지 않더라도 정보점 한 13억 되는 애들은 좀 있거든요. 걔네들 반값 정도일 거예요, 이번에 디에트르 아메리카. 그리고 적절한 구성 혹은 입지 갖고 있지만 구축이거나 문해 신축이더라도 뭐 주차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평면도라든가 이런 데서는 당연히 얘보다 떨어지는 단지들이 검단, 청라, 김포에 있는데 8억이 이미 오버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디에트를 들어갔을 때 얘네들이 나쁜 단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얘네들 디에트를 들어가는 시점에는 아마 10억 넘을 거예요. 예를 들면 검단에 아까 말씀드린 중앙역이라든가 호수공원역이라든가 아라역에 들어가 있는 호금도 작년에 제가 8억 넘을 거라고 그랬을 때 다 욕하셨거든요. 지금 8억 터치했잖아요. 넘을 겁니다. 뒤에 들어올 애들이 있어서. 청라에 비하면 가장 드라마틱하죠. 청라의 50% 정도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3열 6교를 갖다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개통됨으로 해서 청라의 한 7, 80% 선까지는 저는 영종 특히나 중산 쪽은 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50% 하던 게 7, 80% 된 게 얼마 뭐 별로 오르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건 청라 기준으로 본 거죠. 청라를 100으로 놨을 때 50%였던 애가 7, 80% 되는 게 청라 입장에선 뭐 별로 안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영종 중산 입장에선 내 원래 아파트 가격의 절반 정도가 올라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장으로 들어가고 그것도 하이엔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성비가 있다고 제가 보는 겁니다. 여섯 번째, 워라벨입니다. 그럼 이런 단지가 누구한테 어울리는가가 있는데, 사실은 이 급으로 나와주면 원래 중산동 쪽이 연료계가 원래 개통돼 있고 이랬으면 이쪽 가격이 더 높은 상황에서 나왔을 거고, 그럼 얘는 저는 10억 이상도 나와도 충분히 팔릴 만한 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았잖아요, 영종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가격이 생각보다 싸게 나와줘요. 근데 얘는 워라밸이라고 제가 썼는데 워크앤라이프잖아요. 일과 여유를 다 즐기는 걸 말하는데, 얘는 뭐 라메르는 워크는 3열 6교로, 라이프는 인천공항으로 저는 대변된다고 생각해요. 워라밸, 즐기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이에요. 여기가 그렇잖아요. 연륙교 이용하면 원도심 접근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고, 놀러 가고 싶다? 해외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자주 다니시는 분들인데 공항 바로 옆입니다. 서울에서 공항까지 가는 길이 일본까지 가는 1시간 반입니다. 근데 얘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뭐라 그럴까요? 하이엔드급 단지인데다가 입지 자체가 좋아서, 인천은 물론이고 여유 있는 분들은 다주택 뭐 이런 것만 신경 안 쓰신다면, 더구나 얘가 비싸지 않잖아요, 지금 분양가가. 즉 얘가 종부세 같은 거 내가 좀 비싼 거 이미 있더라도 얘 플러스 해봐야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여유 있는 분들은 이거 세컨 주택으로 좋아요. 제가 만약 여유가 되면 여기 여름에는 여기서 지낼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 수영장도 있고 공항도 가깝고 놀러 다니기도 쉽고, 별장 대신에 이거 사도 돼요. 그 다음에 인천 직주근접인데 하이엔드급에서 살면서 인천 직주근접 뭐냐면, 용현하객이라든가 청라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좋은 아파트들 많아요. 근데 걔네 가격이 일반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하이엔드인 얘보다 비싼 놈도 있단 말이에요. 얘는 하이엔드급이고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천 뭐 부평 쪽이라든가 아니면 언더신도 밑쪽도 상관없는데, 거기 열심히 낮에 일하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여유롭게, 특히나 주말에 편하잖아요. 여기 주변에 뭐 공원도 있고 뭐 레일바이크 뭐 놀거리 많아요. 산책이 뭐고 바닷가 옆이고 중심 상업지구도 걸어서 금방이고. 그러니까 하이엔드에 거주하면서 인천 직주근접 할 수 있는 이 가격에 나온 거의 유일한 단지입니다. 하이엔드급은 이보다 훨씬 비싸요, 인천에서 지금. 얘는 시기가 딱 잘 맞게 나왔어요. 이거 조금만 늦게 사전청약 단지였어도 훨씬 비싸게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엔드를 누리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서울 출퇴근이 나쁜 데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풍무에서 김골라를 이용한다든가, 검단에서 아라역이라든가 뒤에 있는 중앙역, 호수공원을 이용해서 계양역 가서 갈아타는 것보다 얘가 더 깔끔할 수 있다고 봐요. 영종역까지 그냥 차 타고 가서 공철 그냥 한 번에 가는 게. 근데 서울 출퇴근하는데 하이엔드를 누릴 수 있는 곳들의 하이엔드 가격을 보면요, 얘 3배 4배 됩니다. 예, 수영장 있고 그러면 정말로 3배 4배 돼요. 아니면은 비슷한 급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한강 메트로자이 김포 2차가 있는데, 걔는 걸포북변역까지 한 600m 거리거든요. 그걸 나와서 거기서 걸포북변역에서 김골라 타고 광철도까지 가야 돼요. 근데 한매자가 좋은 단지지만 얘보다는 좀 빠지고요. 연도차도 있고, 그래서 한매자가 절대 나쁜 단지 아니라고 그랬어요. 김포에서 정말 좋은 단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그 한매자 가격이 나온 것 같거든요. 7억대.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갈 만한 입지인데다가 하이엔드 구성이고 가격이 싸요. 그래서 역설법인데, 원래 하이엔드에는 이런 말 안 붙거든요. 하이엔드인데 어떻게 가성비가 있어요? 얘는 그런 역설이 적용돼요. 하이엔드인데 가성비를 갖고 있는 단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세트 7이란 뜻, 분양가인데요. 네, 들어가야 할 가격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래요. 입주는 29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3년하고 10개월입니다. 근 4년이에요. 입주 대기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자금 마련하시는데 어렵지도 않고, 더군다나 얘 인천이잖아요. 이번에 11호 대책에서 빠졌잖아요. 얘가 뭐 대출 규제에 걸릴 만한 가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밑에 써놨습니다. 가격 7억대로 예상을 합니다. 얘가 22년도 사전 청약했을 때 타입별로 좀 달랐는데, 84A 아까 알파룸 2개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걔가 6.5억 정도였고, B형은 6억도 안 됐어요. 5.8억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요즘 22년도에 사전 청약했던 애들이 어느 정도 올라서 나오냐면, 교산하고 왕숙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가 15%에서 20% 넘게 나왔거든요. 물론 아주 쌌던 단지는 근 30% 올려서 나온 단지가 있어요. 근데 얘는 그렇게까지는 올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84A 약간 알파룸 2개 있던 거 6.5억이었는데 20%선까지 올릴까? 올린다고 하더라도 프로 기준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평균가로 제가 써놓은 거고 A, B형 타입이 있으니까 84 기준입니다. 프로 했을 때 레미안 센트리폴보다는 쌀 것 같습니다. 8.1억에 나왔었거든요. 걔보다는 쌀 것 같아요. 근데 레미안 센트리폴은 좋은 단지였고 청약 경쟁이 잘 됐잖아요. 걔는 근데 커뮤니티에 수영장 같은 거 당연히 없었고, 주차는 1.24대 1이었습니다. 근데도 8.1억에 나갔거든요. 근데 얘가 제가 보기에 평균 분양가 7억이고 프로 했을 때 8억 안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럼 얘는 들어가야 할 가격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속된 말로 아다리가 맞춰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나올 단지가 아니에요. 사전청약이 있었다는 게 상당히 행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최고층 프로 8억까지 만약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들어가도 된다고 봐요.
따라서 얘가 영종 기존 단지들, 영종의 기존 단지들이 있어요. 많이 고생하셨는데 연료교 뚫리면 여기도 많이 오를 겁니다. 지금 현재 5억대거든요. 준신축급을 했을 때. 그보다는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보셔야 됩니다. 얘는 기존에 들어간 단지들과 다르게 커뮤니티라든가 49층 조건이라든가 기타 뭐 주차라든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 다 갖추고 있는 단지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영종에 있는 단지들하고 단순 비교하는 건 안 돼요. 청라의 7, 80%까지는 갈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하이엔드 대장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얘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의 지구가 아니라 지구하면 하늘도시 중산지구 정도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지역. 그러니까 영종구 분구되잖아요. 이것도 내년 7월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구에서 분리돼서 영종구 되는데 영종 전체에서 랜드마크이자 하이엔드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송도 국제도시의 대장이 있을 거고 청라의 대장이 있을 거고 검단의 대장이 있을 거잖아요. 얘는 영종의 대장은 일단 확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위치라든가 얘가 갖고 있는 조건 자체가 얘가 영종 대장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쟁 상대가 영종에는 없어요. 오늘도 그래서 비교를 보통 제가 주변 단지하고 비교해 드리잖아요. 얘는 그런 단지가 아니라서 검단이라든가 청라라든가 송도 쪽을 말씀드린 거예요. 송도의 11공구에 들어가는 단지 9.3억대에 나왔는데 송도역세권 센트리펄 8.1억대에 프롬 나왔는데 걔보다 쌀 겁니다. 근데 얘가 갖고 있는 조건을 봤을 때는 그런 단지들하고 비교가 될 만한 단지입니다. 청라에 있는 단지들하고도 특히나 구축 84하고는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얘가 훨씬 더 좋을 거란 얘기입니다. 청라 신축은 오피스텔 주상가가 20억에 나오고 있다고 그랬어요. 청라역 쪽에 들어가는 애들. 얘는 그런 것과 가격 평가에 있어서 비교 대상이 될 만한 단지에 해당되는 애예요. 따라서 얘는 영종에는 경쟁 상대가 없고 인천 전체에서 하나의 랜드마크급 지표가 되는 단지가 될 겁니다. 이 지역의 대장은 당연한 거고. 따라서 잘 아실 겁니다. 어떤 한 지구도 아니고 지역 자체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애들은 들어가서 수익을 못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기회라고 보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대장이 될 만한 놈은 잡아야 돼요. 근데 얘는 확실하게 대장이 되는 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 송도나 청라 이런 데하고 비교가 되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건가 그 경주를 할 놈이지 이 지역에서는 무조건 대장이 되는 놈입니다. 수익은 그런 단지가 가장 높아요. 그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무식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격이 깡패라고 봅니다. 곧 모집공고가 날 텐데 얘가 나왔을 때 단순히 영종 기존 단지에 비해서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보여드렸듯이 얘 구성, 하이엔드급 구성이라든가 얘 갖고 있는 성격, 서울 접근성과 원도심 접근성을 특히나 연료교 계통이라든가 영종역 이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기존에 평가받는 뭐 서울 접근성을 갖고 있거나 원도심 접근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 애들보다 나쁜 입지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근데 가격이 깡패라고 봅니다. 싸다는 얘기입니다. 얘 갖고 있는 조건에 비해서 상당히 싸게 나왔어요. 사실 여기서 뭐 그 뒷이야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잠깐 힌트를 드렸죠. 사전청약이 있었던 단지입니다. 비싸게 내고 싶어도 비싸게 낼 수가 없어요. 원래대로라면 더 비싸게 나와도 되는 단지입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싸게 나온 걸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알게 된 정보도 있으시겠지만 얘 지금 홈페이지도 만들어졌고 제가 보기에는 한 일주일 정도면 공고 뜨고 모델하우스 오픈할 거거든요. 가보시면 될 겁니다. 영종 하늘도시 분들은 다른 분들은 모르신 거 다 아시죠? 영종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저는 가봐서 알아요. 영종을 되게 여러 번 가봤어요. 예전에 영상도 있습니다. 사실은 영종이 한적하고 쾌적하고 특히나 뭐 이쪽 지역은 뭐 가끔 인천공항이 있으니까 비행기 소음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중산동 쪽은 전혀 비행기 소음 관련 없는 지역입니다. 여기 조용한 데예요. 여기가 상업지구라든가 이런 게 안 갖춰졌고 연료교가 아직 개통되기 전이라서 원도심 접근성이 너무 힘들었어서 그렇지 얘 연료교 생기는 순간 그리고 지금 편의성은 어느 정도 갖춰졌어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중산동 단지들 아까 얘부터 시작해서 몇 개 더 들어가거든요. 걔네 들어갔을 때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런 상황이 멀지도 않아요. 더구나 얘는 29년 10월에 들어가잖아요. 근 4년 뒤에 들어가요. 그랬을 때 이 가격은 그냥 깡패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싸게 나온 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길어졌는데 무엇보다 최근에 인천 단지 영상 많이 보여드렸는데 진정한 가성비를 갖고 있는 단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호반 서밋 3차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다고 봅니다. 호반 서밋에 이번에 많이 몰리셨거든요. 1억 이상 수익이다. 맞아요. 거기 그런데 얘는 더 수익 날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세부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한 과정에서 잘못 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얘가 공고가 정확하게 나지 않는 상태라서 특히나 분양가는 제가 추측한 가격입니다. 서점 청약 분양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루트로 최대한 알아본 가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라서 아직 공고가 나지 않았으니까 인지하시고 참고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는 개인 책임이란 거. 다만 최근에 다뤘던 인천 단지 중에서는 제가 가장 손쉽게 권해드릴 수 있는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제가 인천 단지들 좋게 평가하잖아요. 사실 선별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다 좋은데 얘는 정말 괜찮은 단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살기에는 너무 좋은 단지고 하이엔드급이고
전망도 좋고 다 좋은데 수익도 날 겁니다. 지금 영종 기존 아파트 가격 형성되는 거 보면 안 날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날 곳입니다. 두루두루 정보들을 살펴보시고 청약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단지다 보니까 정보를 좀 더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좀 길어진 것도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 여기 청약하시는 분들 있다면 좋은 층으로 당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